나의 책상 주변을 살펴봅시다. 내 책상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그 물건들 중에 평면 도형은 어떤 것이 있고 입체 도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의 물건들을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분류해 봅시다. 선생님의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것이 평면 도형이고 어떤 것이 입체 도형 같나요? 일단 입체 도형을 보면 입체 도형은 두께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본 해리어 책은 입체 도형이지요. 두께가 있죠. 보드마카도 입체 도형입니다. 그리고 이 보드마카의 지우개도 칠판 지우개도 입체 도형이네요. 반대로 이 오각형, 종이에 그려진 오각형 그림은 평면 도형입니다.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포스트잇, 별 모양 포스트잇은 입체 도형일까요? 평면 도형일까요? 언뜻 보아서 얇은 별 모양 포스트잇은 평면 도형처럼 보이지만 이 얇은 포스트잇에도 두께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아주 작은 높이의 두께가 있는 것이죠. 이 포스트잇이 쌓이면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걸 보아서 이 포스트잇도 분명 입체 도형입니다. 그러니 종이에 그려져 있는 이 도형, 오각형만 평면 도형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물건, 이번에 제대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물건들 중 평면 도형은 어느 것입니까? 입체 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씩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을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에 색깔을 가지고 분류해서는 안 돼요. 책은 입체 도형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점이나 선, 면 이런 도형의 특징들을 가지고 분류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 도형들을 분류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 도형들을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 평평한 면이 아닌 면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평평한 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졌을 때 평평한 것. 이 도형은 어떤가요? 굽은 면이 있죠. 평평하지 않은. 이 위에와 이 아래쪽 면은 평평하지만 사이에 있는 이 면은 굽어 있네요. 이 면은 모든 면이 평평하지요. 이 도형도 모든 면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3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평평한 면들로만 되어 있는 도형, 평평하지 않은 면이 있는 도형, 이렇게 2가지로 입체 도형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2번째 새로운 입체 도형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을 세워서 이 입체 도형들을 분류해 봅시다. 이제는 모든 입체 도형들이 평평한 면들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면 좋을까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분류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 도형들을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이 세 도형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모양 그대로 쭉 늘어난 모양의 도형이라면 이 도형은 끝이 이렇게 가다가 모이는 뾰족한 부분이 있는 도형이네요. 다른 도형은 끝이 모인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쭉 생긴 모양이라면 이 도형은 가다가 쭉 좁혀지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세 도형과 이 하나 입체 도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뾰족한 것과 끝이 앞뒤가 똑같이 평평한 이 도형으로요. 여러분의 생각과도 똑같았나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 분류했을 때도 그렇고 2번째에서도 분류했을 때도 그렇고 이 세 도형들이 이 세 입체 도형이
같은 종류로 묶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입체 도형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분류했을 때 이 세 도형들은 모든 면이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쭉 이렇게 한 면이 다른 쪽 면까지 쭉 늘어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찾았나요? 선생님은 이 한 쌍에 똑같은 면이 한 쌍이 적어도 있는 위에와 아래가 똑같고 이 위에와 아래가 똑같고 위에와 아래가 같은 한 쌍의 면이 있다. 이런 특징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이런 도형들을, 이런 입체 도형들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단원의 제목에서 보았을 수 있지만 이런 길쭉한 도형들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각기둥이라는 이름을 이 도형들에게 붙여줄 수 있죠. 본격적으로 각기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각기둥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수학책 한번 꺼내보세요. 맨 뒤를 넘기면 준비물 이쪽에 전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라색 전개도 가를 뜯어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뜯어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든 각기둥을 가지고 각기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로 여러분의 각기둥이 필요하고요.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기둥을 한번 만져봅시다. 면들이 모두 어떤가요? 모두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지요. 한번 각기둥을 보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면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지금 이 두 면은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만나고 있죠. 이렇게 만나는 면 말고 만나지 않는 면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봅시다. 서로 만나지 않는 면 찾았나요? 네,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만나지 않는 두 면을 빗금으로 표현해 봅시다. 네임펜으로 이 면은 반대쪽에 있는 이 면과 서로 만나지 않았죠. 네, 여러분도 표시해 보았죠? 이 기둥을 이렇게 들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서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 두 면을 쭉쭉 늘여도 계속 늘어나도 서로 만나지 않을까요? 네,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늘여도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 뭐라고 부를까요? 평행한다고 하지요. 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면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처럼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인 두 면, 이 면을 민면이라고 부릅니다. 민면, 민면. 이 각기둥에는 이렇게 양쪽에 민면이 존재하네요. 우리가 각기둥에서 한 쌍의 민면을 찾아보았다면 이번엔 민면이 아닌 민면과 만나는 다른 면들을 살펴봅시다. 자, 이 면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각기둥 민면 옆에 붙어있는 면들을 살펴보세요. 이 나머지 색칠하지 않은 면들은 민면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민면과 다른 면들을 만나는 것을 잘 살펴보니 이 각이, 이 민면과 이 옆에 있는 면의 각이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면도 수직으로 만나고, 이 면도 수직으로 만나고, 이 면도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면들, 색칠하지 않은 이 면들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기둥에는 밑면이 위아래로 한 쌍, 옆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생각해 봅시다. 직육면체는 각기둥일까요? 수학책 29쪽을 펴서 위에 있는 빈 공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다 적은 후에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직육면체는 각기둥일까요? 여러분 수학책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았죠? 우리는 앞에서 이런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이 평평하면서도 이렇게 쭉 그대로 늘어나는 것 같은 밑면이 평행인 이 도형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했죠. 직육면체도 각기둥과 같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모든 면들이 평평한 면이고 밑면이 쭉 늘어났어요. 밑면이 쭉 그대로 늘어난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진 각기둥이죠. 각기둥 중에 직육면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되었나요? 두 번째 레벨업 문제입니다. 이 두 각기둥을 살펴보고 평행하고 합동인 면을 찾아봅시다. 먼저 이 파란색 각기둥을 살펴봅시다. 평행하면서 합동인, 그러니까 밑면이 될 수 있는 관계는 모두 몇 쌍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두 쌍, 이렇게 세 쌍이 있네요. 그러면 이 파란색 각기둥에서 평행하고 합동인, 그러니까 밑면은 총 몇 쌍이 있습니까? 세 쌍이 있네요. 세 쌍 모두 밑면이 되겠죠. 이번엔 이 초록색 각기둥을 살펴봅시다. 이 초록색 각기둥의 특징은 이 위에 아래 있는 밑면이 육각형의 모양인 것이 특징이네요. 자,
그러면 평행하면서 합동인 면들 몇 쌍인지 봅시다. 이렇게 양쪽 끝에 한 쌍, 이렇게 두 쌍, 이렇게 세 쌍, 이렇게 네 쌍이 있네요. 평행하면서도 합동이죠. 얘도 평행하면서 쭉 늘려도 안 만나고 면이 똑같은 합동이고요. 합동이고 합동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초록색 각기둥에서 평행하고 합동이지만 밑면이 될 수 없는 면이 있나요? 밑면이 될 수 없다고요? 자, 이 위에랑 아래는 평행하고 합동이고 쭉 늘려도 만나지 않죠. 밑면이려면 모든 면을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쪽 면들을 봅시다. 이 면과 이 면은 쭉 늘리면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 관계입니다. 평행이고 위아래 똑같은 합동이에요. 그런데 이 면이랑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 면은 이 옆에 있는 면, 얘랑은 수직으로 만나나요? 자, 여기 우리 각을 보아도 90도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직보다 큽니다. 얘가 밑면이 되려면 나머지 옆면들이랑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 면들이 생겨버리네요. 그래서 이 면들은 쭉 늘려도 평행하는 평행 관계는 맞지만 옆면들과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밑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레벨업 질문에 답을 한번 써봅시다. 밑면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1번, 이것이 되어야 한다. 2번, 이것도 되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수학책에 기록해 보세요. 방금 알아본 것을 토대로 밑면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수학책 30쪽 아래쪽에 있는 빈 공간에 밑면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적어보세요. 각기둥의 겨냥도 이렇게 그립니다. 각기둥의 겨냥도라는 것은 사냥꾼이 총을 쏠 때 한쪽 눈을 감고 꿰뚫어 보듯 보는 것처럼 이 입체 도형을 꿰뚫어 보듯 보이지 않는 면과 선까지 그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이 각기둥의 모든 면들을 살펴봅시다. 밑면을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인가요? 삼각형이죠. 반대쪽 밑면도 당연히 똑같으니까 삼각형입니다. 옆면들을 살펴보면 직사각형이네요. 그러면 한번 꿰뚫어 보듯 이 각기둥을 한번 보고 그려봅시다. 1단계 밑면을 먼저 그려줍니다. 2단계 밑면을 수직으로 쭉 이동시켜서 반대쪽에 하나 더 그려줍니다. 3단계 대응하는 점끼리 연결해줍니다. 4단계 다 그린 이 겨냥도를 보고 보이는 쪽의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이지 않는 선은 중간중간을 지워서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어떤가요? 각기둥의 겨냥도 그리기 아주 쉽죠? 반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밑면 하나 그리기, 수직으로 쭉 이동해서 반대쪽에 밑면 하나 그리기, 대응하는 선끼리 연결하기, 보이지 않는 선은,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내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꼭 자를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이때에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평행한 선들은 꼭 반드시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기울어진 모서리는
원래의 길이보다는 살짝 짧게 그려주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겨냥도는 미술을 하는 것처럼 그리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의 전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기울어진 부분은 살짝 짧게 해서 각이 어색하지 않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각기둥에 대해 공부하였으니 이제는 수학 교과서를 펴서 수학 교과서 28쪽부터 31쪽까지 그리고 수학 익힘 18쪽부터 19쪽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